자, 오늘은 복숭아 심식나방, 복숭아 순나방, 밤나방류의 일종인 심식나방과 순나방에 대해서 방제와 생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숭아 심식나방의 성충과 유충과 피해 가실에 대해서 사진입니다. 복숭아 심식나방의 생활사를 보면 알에서 6일이 지나면 유충이 되고, 유충은 1령, 2령, 3령, 4령, 5령에 거쳐서 13일이 지나면 번데기 꽃이 형태가 됩니다. 번데기는 11일이 지나면 성충이 되죠. 성충의 수컷과 암컷은 6일 동안만 생존을 합니다. 물론 성충은 가해를 하지 않죠. 복숭아 심식나방의 주 가해하는 생태는 유충입니다. 유충에서도 노령 유충들이 많이 가해를 하죠. 아래 성충까지는 42일 정도 생육을 합니다. 복숭아 심식나방은 1년에 2회 정도의 생태를 번식하는데, 중요한 것은 땅 속에서 번데기 꽃이 형태로 월동을 한다는 겁니다. 복숭아 심식나방이 주요 해충인 이유는, 성충은 6월에서 8월까지 지루하게 생태를 번식해서 약제 방제를 자주 해야 되고, 살충제로 한 방제는 과실 안에 있는 알이나 또는 우아한 성충의 대상이지만, 문제는 유충이 과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약제 방제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실에서 탈출한 유충은 땅속에서 꽃이나 병태기 형태가 되어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약제 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꽃이는 지표에서 6cm까지도 형성이 되고요. 다음에 5월, 6월 꽃에서 탈출해 번데기가 됩니다. 여름고치는 2세대인 여름고치는 2cm 바닥에서 분포하게 되고요. 여름고치는 바닥에 있는 돌, 작은 가지나 낙엽 등에 부착되어서 부착되어서 형성이 되고, 겨울에는 독립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일반적인 방제는 피해가를 뽑고 6일 이상 물에 담궈 애벌레를 살처분 하죠. 약제 살포를 산란 전성기에 주로 하게 되고요. 발생이 많을 때는 합성 피레스로이드제로 살포가 효과적이고, 근데 피레스로이드제는 천적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과 응애나 사과 면충 같은 것들이 다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충 우야가 필요한 시기에 장기적으로 살충 살포가 필요하게 됩니다. 복숭아 심식나방 유사한 피해가인데요. 순나방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배설물들이 밖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 순나방 피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피에는 이렇게 구멍이 크게 뚫리게 되고요. 열매 썩은 병도 있고, 그 다음에 잎말이 나방이 이렇게 구멍이 나는 이런 형태들이 심식나방과 다른 유사한 피해가 형태입니다. 다음 복숭아 순나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순나방이처럼 순을 가해해서 순나방의 이름이 붙었죠. 생긴 모양은 이렇게 털이 끝부분에 더듬이 같은 게 나와 있고요. 유충 이런 형태죠. 순나방 생활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에서 9일 정도 지나면 유충이 되고, 유충도 여러 령을 거쳐서 22에서 26일이 되면 번데기가 됩니다. 이 기간이 상당히 길죠.
번데기는 다시 18일 정도 되면 성충이 되고요. 수컷은 9일 정도 생존을 하고 암컷은 좀 더 길게 13일 정도 생존을 해서 알에서 성충까지는 66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순나방은 연 4에서 5회 정도 발생을 합니다. 순나방의 방제 생육 특성에 보면 아까 심식나방은 땅에서 고치 형태로 활동을 하는데 순나방 같은 경우는 유충인 고치 형태로 나무 위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 형태가 월동 형태는 기억하셔야 될 게 심식나방은 땅, 순나방은 나무 위, 여기서 나무 위라 하면 나무 껍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나방의 기주 선호도를 보면 첫 번째 기주는 복숭아 또는 자두고요. 두 번째 기주는 사과나 배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 가원의 사과 농사가 전문이고 배 농사가 전문이라면 주위에 복숭아 자두가 야생 복숭아 자두라면 없는 게 좋겠죠. 베어버리는 게. 기주를 이동한다는 건 순나방의 특성입니다. 월동 형태는 노령 유충으로 나무의 그 껍질이나 균열된 부분 또는 봉지 속에서 누에고추 형태로 월동을 합니다. 월동 유충은 3월 하순부터 번데기가 되기 전까지 4월 상순부터 5월 상순경에 1회 성충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성충은 결과지 선단의 잎 뒷면이나 유과 표면에 산란을 합니다. 부화한 유충은 결과지에 이르러 첨단의 목질 부분을 먹고 가야 하는데 성충의 생존 기간은 12일로 그 사이에 산란을 합니다. 세대수를 거듭하는 만큼 벌레의 밀도가 높아지는 것이 보통이고 임계온도 고온 28도씨입니다. 복숭아 순나방의 방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방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조피, 나무의 그 껍질인 조피 깎기를 실시하고 가온을 청결하게 하는 게 월동량을 줄인다고 합니다. 무대 재배에서는 7월 말부터 무렵부터 수확기까지 10일 간격으로 약재 방제를 합니다. 신초의 신장기는 신초가의 방제에 중점을 두고 10일 간격으로 약재 살포를 하고 진딧물도 동시 방제가 가능합니다. 신초의 신장이 정지 후에는 과실의 피해에 중점을 두고 방제를 하도록 합니다. 자, 복숭아 심식나방, 순나방의 경종 방제인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식나방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서 월동을 하고 순나방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그 껍질에서 월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 접히 제거하는 모습인데요. 이건 지금 이분이 쓰는 요 기계는 고압 살 분무기입니다. 고압 분무기인데 그 분무기 앞에 회전 노즐이 있어요. 이 회전 노즐로 나무에 물을 쏘면 나무에 물이 파고들어간 형태로 해서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 조피를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이렇게 고압 살 분무기를 사용하든지 조피 제거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나무 그 껍질을 벗기는 수작업으로 가능한 조피 제거기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나무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런 브로어를 이용해서 땅의 낙엽과 벗긴 껍질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푸대에 담아서 폐기를 합니다. 또 뭐 퇴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 시기를 언제 하느냐? 이거는 2월이 가장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작업을 1000평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100만원 들더라고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한 3인이 한 3일 정도 걸렸어요. 1000평을
조피 제거하고 브루어로 불어서 낙엽을 다 청소할 때까지. 자,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 당해 해충 피해율이 50%까지 감소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약 살포를 해서 방제한다 이런 것보다는 반드시 우선돼야 될 게 조피 제거, 순나방 방제, 그 다음에 바닥에 부산물 제거, 심식나방 방제. 그래서 월동하는 것들을 2월 달에 이렇게 방제해주면 그 피해는 50% 이상 감소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기본적으로 강방충기를 설치해주면, 자, 강방충기는 한 대당 이 집에 서 있는 이 기계인데요, 600평을 방제합니다. 우리가 모든 야행성 해충은 야간 온도가 15도 이상일 때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하의 온도에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5도 이상이 돼야 할 때 해충이 움직이는데, 자, 강방충기 가동 시간은 일몰 직전부터 6시간 정도 가동이 하시면 됩니다. 이 가동 날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중요한 야간 온도가 15도 이상일 때는 계속 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가 농산물을 수확하고 난 뒤에는 이거 강방충을 끄는 경우가 있는데, 끄면 안 되죠. 우리가 수확을 했을 때도 이쪽에 해충들이 있다는 겁니다. 활동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5도일 때로 생각하면, 야간 온도가 15도일 때를 연으로 나타내면 한 4월부터 한 10월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때는 계속해서 켜놔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강방충이 방제는 빛의 파장을 이용하는 건데요, 빛의 파장을 450나노미터에 대한 빛의 파장으로 해충의 침입, 교미, 산란, 생식 저해를 해서 우리 결국적으로는 해충의 밀도를 줄이고, 또 그 다음에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방제 대상 해충은 밤나방류와 노린재류, 그다음 흡수나방류 등을 방제를 합니다. 이렇게 설치된 등에 이렇게 야간에 촬영했을 때 이렇게 넓은 면적에, 물론 이건 7년 전 사진인데요, 더 많은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이 거리가 한 50m 정도 될 거예요. 일정한 감에 다 설치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자, 금방 설치한 이 밭이, 이 마을이,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마을입니다. 이 마을인데, 자, 교미교란지 설치 피해 사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전체 동네에, 문경이 하나의 지역인데 이 전체 지역에 다 설치를 했는데, 여기 농장주가 전화가 왔어요. 이쪽에 간내에 다 설치됐는데 이상하게 내 밭에 요 부분이 순나방 피해가 있다. 물론 이 가수원 전체는 큽니다. 한 이 정도 되는 밭인데요, 여기가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보니까, 결국은 여기 보이시는 교미교란제가 요 밭에 한 나무당 한 개씩 다 설치가, 이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동네 전체에 순나방의 피해를 본 지역은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노란색 부분, 여기만 딱 피해를 봤습니다. 농장주는 한 3명 정도 되는데요, 요 농장주, 여기 농장주.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여기 농장 전체에 지원을 받아서 교미교란제를 한 나무당 한 개씩 다 설치를 했는데, 이 밭에도 전체 순나방 피해를 봤고요, 이 밭에 전체 순나방, 요 노란선 안에, 요 위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요 가수원의 요 부분에만 딱 피해를 본 겁니다. 그 이유는, 교미교란제는 페로몬입니다. 페로몬은 공기보다 무거워요. 따라서 공기가 이동될 때 같이 바닥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 위에는 보지 않았고 이 밑에도 보지 않았습니다. 페로몬이 너무 먼 거리를 못 움직이니까 요 밭에서 요 바람의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요렇게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노란색 지금 보이는 이 부분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이해했던 부분들, 이 농장주들 3명하고 저희를 같이 이해했던 부분, 교미교란제 피해라고 서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미교란제는 암컷의 페로몬으로 수컷이 암컷을 찾지 못하도록, 교미를 하지 못하도록 창란을 일으키는 건데, 중요한 건 교미교란제도 수컷을 불러들인다 하면 암컷하고 교미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들이 그쪽 가온에 계속 생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미교란제의 피해는 성충이 밀도가 높을 때는 피해를 본다는 것은 교미교란제 판매 업체에서도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온에서는 교미교란제를 다 철거를 했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피해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서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자, 복숭아 순나방과 심식나방의 차이점인데요. 유충의 차이점입니다. 생긴 모양은 여기다 보다시피 심식나방은 점이 있고요. 머리에. 순나방은 점이 없고 매끈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 농코TV에서 지금 시설 원인에 시설 피해를 주는 미소해충과 그 다음에 노지 가수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해충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구독하시는 분들 필요하신 해충, 궁금한 해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최대한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농코TV였습니다.